사람 살려요. 다급한 비명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강서준은 주저없이 몸을 던져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당신을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합니다라는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속에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그가 구한 노인이 사실은 재계 1위 그룹 회장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회장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혈육조차 외면한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자신을 희생한 서준에게 과연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절망 끝에서 피어난 한 청년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늦은 시각,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대학생 강서준은 유통기한이 임박해 사장님이 챙겨준 도시락 2개를 소중히 품에 안고 낡은 가로등이 깜빡이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병원에 계신 어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의 병원비는 가난한 고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무게였고, 당장 다음 달 병원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함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두운 골목 안쪽에서 거친 욕설과 누군가 애원하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서워서 피해갔겠지만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너무나 다급해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건장한 체격의 불량배 3명이 힘없는 할머니 한 분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불량배 중 하나가 할머니를 발로 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은 앞뒤 잴 겨를도 없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두라며 소리치고 할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습니다. 불량배들은 비웃으며 서준에게 달려들었고 무자비한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서준은 온몸으로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진 병조각에 팔이 깊게 찢어져 붉은 선혈이 낭자했지만 그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불량배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달아났고, 서준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서준의 상처를 지혈해주며 연신 고맙다고,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서준은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아르바이트 지원서 봉투를 미처 챙기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의 옥탑방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와 그의 집 앞에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인 화영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서준이 안내받은 곳은 최상층 회장실이었고, 그곳에는 어젯밤 골목길에서 보았던 그 할머니가 기품 넘치는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영그룹의 윤정숙 회장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서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답으로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자신의 학비, 그리고 생활비까지 모든 걱정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금액을 적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잠시 흔들리던 눈빛을 거두고 정중하게 수표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항상 가난하더라도 남을 돕는 것을 대가 바라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청년의 올곧은 심성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서준의 사정을 이미 조사했던 윤 회장은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서준은 자신의 학비나 생활비는 사양하되 위독하신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지원만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마무리될 무렵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조카이자 그룹의 전무인 조동철이었습니다. 조동철은 회장실에 있는 남루한 차림의 서준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이 최근 건강 악화로 인해 후계 구도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혈연인 자신을 두고 생판 남인 서준에게 호의를 베푸는 고모의 모습에 본능적인 위기감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조동철은 서준이 나간 뒤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놈이 정말 우연히 고모님을 구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인지 낱낱이 파헤치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준을 향한 비릿한 살기가 서려 있었고, 이는 앞으로 서준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병원으로 향하는 서준의 뒷모습 위로 조동철의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조동철 전무의 어두운 욕망은 단순히 의심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실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이용해 서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깊은 밤 조 전무는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윤 회장을 습격했던 깡패들의 우두머리를 은밀한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불안에 떠는 깡패들에게 조 전무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던져주며 달콤하면서도 잔혹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감옥에 가는 대신 서준을 주모자로 지목하면 최고의 변호인단을 붙여 형량을 낮춰주고 남은 가족들의 생계까지 평생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 양심 따위는 쉽게 팔아넘기는 그들은 조 전무의 각본대로 움직이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새벽, 깡패들은 서준이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느라 비워둔 옥탑방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다발을 숨겨두고 책상 서랍에는 윤 회장의 동선이 상세히 적힌 위조된 메모를 집어넣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서준의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범죄의 온상으로 조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다 들이닥친 형사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서준의 방을 수색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숨겨둔 현금과 메모가 발견되었고, 심지어 서준의 통장에는 깡패들이 입금한 것으로 조작된 거액의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서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서준은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지만 이미 매수된 듯한 형사들의 강압적인 태도와 완벽하게 짜맞춰진 증거들 앞에서 그의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조 전무가 언론까지 통제하여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가난한 대학생의 두 얼굴, 재벌 회장을 노린 자작극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고, 서준은 하루아침에 의로운 영웅에서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강도 공모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비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준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준이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병실에 있던 서준의 어머니가 뉴스를 통해 아들이 강도 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아들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을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과 억울함에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은 가뜩이나 약해진 어머니의 심장에 치명적인 무리를 주었고, 결국 어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이 긴급히 투입되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유치장 면회실에서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서준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보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조 전무는 이 상황을 즐기듯 병원비를 빌미로 서준을 압박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준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듯한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립무원, 진실이 거짓에 덮여버린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신을 원망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 역설적으로 그를 구원할 작은 불씨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화영그룹 내부에서도 조 전무의 독단적인 행보와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증거들의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윤 회장의 손녀이자 그룹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수진 실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홀로 조용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가 서준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들던 어느 날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눈빛을 가진 여성, 바로 화영그룹 전략기획실장이자 윤 회장의 손녀인 이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을 마주하자마자 동정이나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은 오래전부터 삼촌인 조동철 전무의 비리와 야망을 주시해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삼촌이 꾸민 짓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준에게 할머니의 사람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다며 서준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이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서준은 비로소 반격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 전무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거짓 자백을 했던 깡패 우두머리의 집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은 조 전무의 약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깡패의 아내는 남편이 감옥에 들어간 후 조 전무로부터 약속받은 생활비는커녕 협박에 시달리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서준과 수진이 진심을 담아 설득하고 보호를 약속하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조 전무가 깡패들에게 위증을 사주하고 돈을 건네는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한 두 사람은 내친 김에 조 전무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던 전직 비서실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조 전무의 횡령과 비자금 조성을 도왔다가 토사구팽 당한 뒤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설득에 그는 조 전무의 검은 돈이 오고 간 비밀 장부와 이중 계약서가 담긴 USB를 넘겨주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화영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는 조 전무가 소집한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윤정숙 회장의 판단력 상실에 따른 회장직 해임안이었습니다. 조 전무는 서준 사건을 빌미로 윤 회장이 사기꾼에게 속아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했다며 이사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 전무에게 매수된 일부 이사들이 동조하며 분위기가 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린 그곳에는 당당한 표정의 수진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숨어 지내야 했던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조 전무는 마치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소리쳤지만 수진은 망설임 없이 준비한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조 전무의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김지훈 그놈을 주범으로 몰아넣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깡패에게 범죄를 사주하는 조 전무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어 수진은 전직 비서실장에게서 받은 횡령 장부와 비자금 내역을 이사들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명백한 증거 앞에서 조 전무의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라고. 조 전무가 발악하며 서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때마침 들이닥친 경찰들이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준을 함정에 빠뜨렸던 그 수법 그대로, 아니 진실의 무게가 더해진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조 전무가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준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내 불찰로 자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네. 정말 미안하네. 서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화영그룹 사건의 진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누명벗은 시민 영웅, 재벌 3세의 추악한 음모라는 기사가 쏟아지며 서준은 잃어버렸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재적 처분이 철회되었고 서준은 다시 평범한 대학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평범한 삶에 머물게 두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서준의 능력과 인품을 높이 사며 그를 화영그룹 전략기획실의 정식 사원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정이 아닌 정당한 스카우트 제의였습니다. 서준은 수진과 미소 띤 얼굴로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잠시 무지개가 떴을 뿐 그들 앞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더 거대한 생사의 갈림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누명이 벗겨지고 화영그룹과 서준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던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서준의 입사 축하와 그룹의 안정을 기념하는 연회가 호텔 볼룸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회장은 건강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건배사를 제의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청년이 증명했습니다. 윤 회장이 흐뭇한 미소로 서준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윤 회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니 입가에서 붉은 선혈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붉게 물들고 연 회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공포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준과 수진이 기겁하며 달려가 윤 회장을 부축했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상태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윤 회장은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말기관 경화의 합병증으로 식도 정맥류가 파열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무와 스트레스로 병을 숨겨오신 것 같습니다. 주치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 회장의 간 기능이 이미 한계치에 도달해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 회장은 한국인에게서 극히 드문 RH-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도 맞는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희박했습니다. 수지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혈육인 자신마저 혈액형이 달라 할머니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생체 간 이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 끔찍하지만 유일한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동철이었습니다. 그는 윤 회장의 조카이기에 혈액형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진과 서준은 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나타난 조동철은 윤 회장의 위독한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악마 같은 제안을 던졌습니다. 내 간을 원한다고? 좋지. 대신 조건이 있어. 나를 당장 석방시키고 그룹 지분의 50%를 내 명의로 넘겨. 그럼 생각해보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는 그의 파렴치함에 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수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머니를 살릴 방법은 그것뿐이라는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서준은 조용히 병원 검사실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0.1%의 기적이라도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조직 적합성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료진은 혈연 관계가 아닌 남이 조직과 혈액형이 모두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서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를 받아든 주치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불렀습니다. 김지훈 씨,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입니다. 주치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혈액형이 RH-로 일치하는 건 물론이고 조직 적합성 항원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0만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서준 역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희귀한 혈액형인 줄도 몰랐을 뿐더러 생면부지의 윤 회장과 이토록 완벽하게 맞다는 것은 신이 맺어준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수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회장님께 제 간을 드리겠습니다. 수진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섰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간의 상당 부분을 떼어내는 대수술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준은 이제 막 누명을 벗고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참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잘못되면 서준 씨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진이 말렸지만 서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믿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은인이고요. 이번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서준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도 죄송하다는 마음을 속으로 전하며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서준과 윤 회장은 나란히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의 문이 닫히기도 전에 감옥에 있는 조동철이 마지막 발악처럼 준비해둔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위에 수술 중 램프에 붉은 불이 들어오자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준과 윤 회장의 생명을 건 대수술이 시작된 그 시각, 병원 밖 화영그룹 본사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조동철 전무가 최후의 발악으로 심어둔 시한폭탄이 기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화영그룹의 핵심 미래 먹거리인 차세대 반도체 설계 도면이 해외 경쟁사로 유출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이는 조 전무가 구속되기 직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자신의 신복을 통해 해외 브로커에게 넘겨두었던 기밀이었습니다.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화영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대형 IT 기업과의 수조원대 공급 계약마저 파기 통보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재계 1위 기업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도를 올리던 수진에게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실장님, 지금 당장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채권단이 몰려오고 회사가 부도 처리될 상황입니다. 수진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할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고 있는데 회사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주저앉으려던 찰나 수진의 머릿속에 수술 전 서준이 건네주었던 두툼한 봉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조 전무가 딴맘을 먹으면 이걸 열어보세요.
서준은 이미 조 전무의 비열한 성정을 꿰뚫어보고 그가 회사를 길동무 삼아 자멸하려 할 것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안에는 비상경영계획 플랜 B라는 제목의 서류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준이 준비한 대책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조 전무가 유출한 기술은 이미 상용화 직전의 구형 모델임을 간파하고 극비리에 연구해온 양자연산 프로세서라는 기존 기술을 10년 이상 앞선 혁신 기술의 특허 출원과 공개 시점을 수술 당일로 맞춰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USB에는 조 전무가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기술 유출 대가로 받은 검은 돈의 흐름을 추적한 금융정보 분석원 자료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즉시 눈물을 닦고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녀는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조 전무의 매국 행위를 낱낱이 고발하고 화영그룹의 진짜 미래인 신기술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이미 폐기된 과거일 뿐입니다. 화영그룹은 오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합니다. 수진의 당당한 선언에 폭락하던 주가는 V자를 그리며 폭등하기 시작했고 돌아섰던 투자자들은 환호하며 다시 매수 주문을 넣었습니다. 동시에 검찰과 국세청은 조 전무의 은닉 재산을 전면 동결하고 산업 스파이 혐의를 추가해 그를 독방에 가뒀습니다. 감옥 안에서 TV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조동철은 자신의 마지막 계획마저 서준의 치밀함에 완벽하게 막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리다 제압당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수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집도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마지막 봉합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기적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성공적입니다.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던 수진과 임직원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준과 윤 회장의 심장은 이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병원과 회사, 두 곳의 전장에서 모두 승리한 서준은 이제 긴 잠에서 깨어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생사의 사투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어느 화창한 봄날, 화영그룹 본사 대강당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윤정숙 명예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늠름한 자태의 강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년간 서준이 보여준 탁월한 경영 능력과 희생정신을 치하하며 그를 화영그룹의 제5대 회장으로 공식 임명했습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 속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서준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단상 아래에서는 그의 영원한 동반자 수진이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되찾은 서준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준과 수진은 이미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부부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품에는 갓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어 기쁨을 더했습니다. 서준은 취임사에서 이웃만을 괴는 기업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나누는 기업을 만들겠다라고 천명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서준의 약속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 사제를 출연해 화영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장학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예전에 살았던 낡은 달동네의 다가구 주택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전면 리모델링을 감행했습니다. 그곳은 지방에서 올라온 고학생들이 월세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최신식 무료 기숙사 희망의 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준은 틈만 나면 수행원도 없이 그곳을 찾아가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서준에게 받은 도움은 씨앗이 되어 장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나가 봉사하는 선행의 선순환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준은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1년 전 그날 자신의 운명을 바꿨던 편의점 앞 골목길이었습니다. 서준은 차를 세우고 홀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학생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전공 서적을 파고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운동화와 지친 어깨, 영락없는 과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다가가 학생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든 학생에게 서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장학재단 추천서가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청년. 지금의 시련은 훗날 너를 더 빛나게 할 밑거름이 될 거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적은 찾아온단다. 학생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희망을 선물하고 돌아선 서준의 뒷모습 위로 어둠을 뚫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한 마음과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 서준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기며 해피엔딩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강서준의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용기 있는 선행이 억울한 시련을 거쳐 거대한 기적과 축복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가슴 벅찬 감동을 주지 않았나요? 여러분도 혹시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이 큰 기쁨으로 돌아왔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준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념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이 느낀 점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가슴 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